안녕하세요. SUV 보이는 라디오 정보알림이의 진행자 김태환입니다. 살다 보면 바쁘고 귀찮아서 찾아보지 않았던 정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정보알림이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군대에 관련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저도 아직 신검도 안 한 갓 20살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오늘은 정보 제공을 도와주실 두 분 모시고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육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실 태아님입니다. 백골 경제학부 2학번 이태아입니다. 저는 육군 전방부대 중 하나인 3, 4단에서 운전병 및 행정병으로 복무했습니다. 부대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실 형우님입니다. 네, 필승! 저는 이제 공군의 훈련소인 기본군사 훈련단에서 화기학 교관실에서 화기학 훈련조교로 복무했던 병 847기 이영호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과 함께 군대와 관련된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우 씨가 방금 공군 훈련조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공군 내에는 어떤 보직들이 있는 건가요? 근데 일단 공군은 주로 전투기로 이제 전투를 치르다 보니까 전투기를 관리하거나 기지를 관리하는 병사들이 많이 있고 저희는 보직이 아닌 특기라고 부릅니다. 이제 헌병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군사경찰 특기가 있으면은 요것은 이제 뭐 기지 지키고 기지 방어하고 기지 내 출입하는 사람들 이런 거 검사하고 그다음에 방공포 지대공 무기 활용해서 영공 수호하는 방공특기 그 밖에도 육군 행정병에 해당하는 인사특기가 있고요. 항공기의 또 이착륙을 도와주는 운항광제특기, 기지 내 차량, 기계 등 이런 걸 운전하는 차량 운전특기, 기지 내 물자 관리하고 또 숙소 시설 관리하는 장비 물자 보급 관리 등 이런 특기를 배정받은 병사들이 있고 또 저처럼 조교로 복무하면서 훈련병들의 훈련을 돕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네, 공군에서는 보직이 아니라 특기라고 말하는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육군에는 어떤 보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육군에도 많은 보직이 있는데요. 먼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일반 보병, 소총수라고도 하죠. 그리고 부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병, 부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운전하는 운전병, 그리고 박격포 등을 설치하고 포격하고 또 운반하는 포병, 부대의 보급을 담당하는 보급병 등이 있고요. 부대 내 통신 업무를 또 담당하는 통신병, 그리고 부대 내에 있는 병사들이 먹을 음식을 조리하는 취사병 등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특기, 보직이라는 용어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만큼 역할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훈련소 얘기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공군 훈련소에서는 뭘 하나요? 일단 저희도 5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첫 주에는 이제 아직 적응하는 기간이라서 뭐 보급하고 뭐 제식 이런 거 배우고요. 2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는데 뭐 사격을 하기 위한 사격 자세 훈련도 하고 뭐 화생방 들어가서 뭐 화생방 옷 이런 것도 입어보고 방독면도 써보고 이런 훈련들도 많이 하고 뭐 기초적으로 저희는 이제 기지를 지키는 게 주요 업무다 보니까 기지 방어라는 육군에선 아마 이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특이한 게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배우는 이론들을 가지고 이제 자대에 가는 점수에 영향을 주는 필기 시험을 쳐야 돼가지고 보통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거 있고 주로 이제 훈련 끝나면 저녁에 다 공부를 해요. 또 공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훈련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공군 훈련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육군 훈련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네. 저희는 공군만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는데요. 그 육군 훈련소에서는 첫 주차에는 기본적으로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보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행동과 제식을 배우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군인이니까 당연히 총을 쏘게 됩니다. 근데 이 생각보다 그 사격하는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어가지고 훈련소 때 한 번 자세를 익혀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대에 가시게 되더라도 훈련소 때 한 번 제대로 익혀뒀다 하면은 꼭 이걸 더듬어 보면서 한번 사격하는 방법을 터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는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 그리고 화생방 훈련을 하는데요. 저는 진짜 수류탄을 던질 때요. 그 연습용 수류탄하고 진짜 수류탄 이렇게 따로 있는데 그 진짜 수류탄을 한번 던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게 진짜 내 손에서 터지면 어떡하지? 하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던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북한 군 관련 지식이나 아니면 군기, 충성심과 같은 내용을 배우는 정훈교육 그리고 지금까지 훈련소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8명 정도, 8명 내외의 인원끼리 소규모 분대를 형성해서 포복, 수류탄, 모의 사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투를 경험하는 각개전투 그리고 행군,
야영 등의 훈련을 모두 마쳐야 비로소 훈련소가 다 끝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훈련소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보직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보직 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 특기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특기는 일단 공군에서 지원을 하실 때 일반, 화생방, 기계, 차량운전, 정비, 통신전자 등 이런 식으로 큰 분야로 일단 본인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 훈련소에 들어와서 특기 시험을 치는데 이때 특기 시험은 조금 IQ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국어, 수학, 물리 이런 게 있는데 한 과목당 한 5분 만에 10몇 문제 이런 거를 푸셔야 돼요. 이때 정해지는 점수 플러스 본인의 과 전공 점수 요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가져오시면은 이제 또 보너스가 됩니다. 근데 자격증이 사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서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은 인사특기에 대해서 60 만점. 와, 시험 점수는 100점이 만점인데 무조건 되는. 약간 자격증 있으면 무조건 되는 그런 식으로 이때 이제 이런 거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가 있으면은 또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 요런 거를 또 쓰긴 합니다. 저희도. 그리고 이제 그 기수에 입대한 모든 병사들이 강당에 모여요. 한 2,000명이. 그러면 이제 그 누가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쫙 떠요. 본인의 특기가. 근데 거기서 누구는 이제 막 급양이라고 저희는 또 밥을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조금 기피하는 대상이라서 그것 뜨면 주변에서 막 박수 쳐주고 누구는 뭐 이제 소리 지르고 이런 식으로 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세부 특기는 이제 수료 이후에 육군의 이제 후반기 교육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특기 학교를 가서 거기서 또 정해집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육군에서는 보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네. 일반적으로 징집병들은요 훈련소에서 1지망, 2지망에 원하는 보직을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뭐 소총수, 포병, 취사병 등의 보직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이게 보직이 정해지는데 사실 저도 정확한 원리는 잘 몰라요. 근데 아마 랜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운전병과 같은 좀 특수한 보직들은 여러분들이 군대 징집병으로 가기 전에 모집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마 공군하고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모집병으로 미리 지원을 하면 군대 입대하기 전부터 특기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직이 정해진 다음에 자대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자대에서 뭘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자대가 훈련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밖에 군생활 안 해봐서 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의 자대 말고는 일단 제가 있는 곳에서는 주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군기가 조금 엄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주 업무가 훈련이다 보니까 이제 훈련병들이 오면은 훈련병들한테 이제 사격 자세를 저희가 좀 알려주는데 그런 거를 좀 도와주고 자세 시범도 보이기도 하고 또 주 업무가 사격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격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사격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만 있으면 큰일 나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돌발 상황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걸 항상 대기하고 있고 탄 분배하고 만약 총기 고장 나면 저희가 또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좀 사격할 때도 보조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육군에서는 뭘 하게 되는지. 네. 육군에서는 진리의 부바부라는 말이 있죠. 부대 바이 부대, 뭐 보직 바이 보직 이런 말인데요. 자대 가서 하는 일이 모두 다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이상 있어야 되는 곳에서의 생활이 판가름 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부대와 보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부대 자체에서 시행하는 훈련에 참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 보직이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운전병이었을 때는 평소에 차량 관리를 하다가 점점 계급이 올라가면서 운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행정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행정병 업무를 좀 도맡아 했는데 컴퓨터 앞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고 그리고 예초를 하거나 제설, 주둔지 정리, 그리고 창고 정리 같은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래도 이게 가장 힘들었다 하셨던 거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육군부터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저는 그 KCTC 훈련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KCTC 훈련이 뭐냐면 부대별로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시행을 하는 훈련인데요. 전쟁 시뮬레이션을 직접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직접 KCTC 훈련장으로 이동을 해서 2주 동안 밖에서 먹고 자면서 경계를 서기도 하고 적군과 마주치면은 공포탄을 쏘면서 직접 사격을 하고 전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훈련 내내 산속에서 겪은 그 영하 30도의 추위, 우르릉 쾅쾅하고 지나가는 그 탱크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요. 그리고 무려 2주 동안 씻을 수 없다는 그 괴로움, 이런 게 와 진짜. 네,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3달 동안 이 동상으로 고생을 너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몇 번이고 해야 되는 직업 군인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지는 순간이면서도 전쟁이 발발하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동상이 3달 걸릴 정도면은 얼마나 힘든지 네, 진짜. 진짜 끔찍했습니다.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공군에선 뭐가 가장 힘들었는지. 저는 조교 막내 생활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조교들은 이제 보통 훈련병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가고 거기서 세팅도 미리 해놔야 되는데 이제 막내 때 제가 하필이면 7, 8월이었어요. 여름. 네, 여름 진짜 한여름. 근데 하필 또 저 공군 훈련소는 진주에 있는데 우리나라 거의 남쪽 끝이에요. 진짜 와 너무 더워가지고 잠도 조금밖에 못 자고 사육장이 굉장히 또 산 위에 있는데 거기에 아침부터 가가지고 이제 세팅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소리를 질러야 돼요. 저희 조교가 막 뭐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뭐 총 똑바로 안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소리도 많이 지르다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물도 못 마시고 그런 상황에서 한 번씩 좀 휘청거렸던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방탄모를 또 저희가 써야 돼요. 사격장이니까 거기에 또 땀 차고 막 그런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막내 때 학교 후배들 이렇게 서울대학교 후배들이 왔는데 이제 아는 척만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챙겨주지 못했던 그런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휴가라도 있으니까 그런 힘든 거 버티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휴가는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육군은 공군에 비해서는 아마 휴가가 현저히 적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연가가 24일 정도 있고요. 그리고 신병위로 휴가가 4일, 포상 휴가가 16일 정도 있는데 이걸 제외하고는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휴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부바부기 때문에 뭐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대가 있기는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 위로 휴가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 기본적인 휴가가 한 40일에서 50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외에도 부대 사정에 따라서 아니면 보직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니까 하는 만큼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연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공군이 육군보다는 휴가가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공군의 가장 큰 장점은 휴가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6주에 2박 3일씩 성과제 외박 휴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급별 연가가 있는데 이걸 전부 합치면 한 27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는 격오지라고 해서 뭐 울릉도 섬이나 혹은 이제 산 꼭대기의 방공진지 이런 데서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위로 휴가를 또 따로 주고요. 특수특기 이런 사람들한테 또 휴가를 주는데 저처럼 조교면은 조교 위로 휴가를 5주마다 2개씩 또 받을 수 있고 또 뭐 포상 휴가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18까지 모을 수 있고 저는 그래 총 한 130, 14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웬만한 병사들은 한 90개, 100개 정도는 모으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공군이 듣고 보니까 휴가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이제 기본적인 정보는 좀 얻은 것 같으니까 이제 TMI 같은 걸로 조금 넘어가 볼까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꿀팁 같은 게 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육군부터. 네. 육군에서 살아남는 법이라고 할 만한 좀 거창한 건 잘 없는 것 같고 그저 육군은 그냥 있다 보면 좀 버텨지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도 하나의 좀 작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서 잘 지내다 보면 마치 학교 다니는 것처럼 군대 내 이제 선우임, 동기들이랑 친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투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시간이 좀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릴 꿀팁은요. 절대 며칠 남았는지 세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며칠 남았는지 셀 때는 더럽게 안 가던 시간이 막상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되게 빠르게 흘러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며칠 남았는지 세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공군에서 네. 어떤 꿀팁이 있는지. 일단은 공군은 훈련소가 제일 힘듭니다. 훈련소만 제일 힘들고 자대 가면 사실상 힘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훈련소 5주를 버티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훈련소에서 조금 이제 혼 안 나는 법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조교였다 보니까 또 이제 제 입장에서 저희가 그냥 항상 시키는 것만 잘하면은 절대 혼나거나 벌점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꼭 이제 특이 이상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혼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만 열심히 하면은 훈련소 잘 지나갈 수 있고 공군은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한 만큼 본인의 점수대로 자대가 정해지니까 훈련소에서 또 시간 날 때마다 훈련소에서 배우는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틈틈이 하신다면은 조금 일단은 훈련소라는 큰 산을 넘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뭐 훈련이나 부대 시설 약간 이런 거 뭐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도 뭐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꿀팁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제 뭐 훈련과 관련해서 차이나 꿀팁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육군에서는 이게 좀 밖에서 자고 그런 훈련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밖에서 뭔가 이렇게 수경하는 그런 훈련은 따로 없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기지를 지키는 게 주 업무다 보니까 보통 훈련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기지 내에 누가 침입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그냥 이제 계속 전방 주시하고 뭐 누구 오면은 수화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훈련이 저는 조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뭐 분기마다 사격하거나 뭐 방독면 쓰고 그런 거 훈련하고 그런 거 말고는 훈련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뭐 육군에서는 공군하고 뭐 차이점이 있는지. 들으면서 너무 부러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육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뭐 유격 훈련 그리고 혹한기 훈련은 보통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최소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저처럼 운이 안 좋은 케이스라면 3,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KCTC 같이 좀 큰 훈련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전방부대 같은 경우에 물론 부대마다 또 다르겠지만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훈련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그럼 한 달에 한 4일, 5일 정도는 또 훈련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4, 5일 동안은 진짜 물론 잠은 잘 자겠지만 계속 방탄모도 써야 되고 그리고 항상 총도 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밤 새면서 경계도 또 하고 그런 식의 훈련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확실히 육군이 훈련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훈련량의 차이는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부대 시설과 관련해서는 뭐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공군에서는 밥이 지금 이제 전부 다 민영화가 되고 있어요. 민영화로 가고 있고 제가 있었던 부대고 이제 여러분들 훈련소 오면 먹어야 되는 밥이 저희 학교 예술계 식당 혹시 아시나요? 아름드리? 네네네네. 거기도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잖아요. 네. 그 회사에서 나오는 밥입니다. 푸디스트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먹던 밥 맛.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자율배식.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공군도 이제 웬만한 부대는 다 민영화 된다고 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육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저희는 제가 갔던 부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취사병들이 다 조리를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그 취사병들을 도와주시는 이모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조리를 해서 저희가 먹는 밥을 삼시세끼 다 해주는데요. 근데 육군은 살짝 불편한 게 공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밥을 먹으러 갈 때마다 집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 집합을 해서 다 같이 줄 서서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는데요. 그럼 그럴 때마다 이제 밥을 남기기 또 눈치가 보이고 그럼 또 밥을 또 억지로 먹게 되는 그런 서름을 좀 겪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이나 주말 같이 쉬는 날에는 아침이랑 점심을 합쳐가지고 브런치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침이랑 점심에 들어가는 재료나 아니면 그 돈을 한 번에 주는 거니까 되게 맛있는 특식 같은 것들이 나왔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저 집합하니까 저희는 공군의 또 다른 점인 것 같은데 저희는 식사 시간이 그냥 정해져 있고 그냥 아무나 가서 먹으면 돼요. 아무 때나 그냥 혼자 가고 싶으면 혼자 가서 에어팟 끼고 밥 먹으면 되고 뭐 동기들이랑 가고 싶으면 동기랑 가고 뭐 선임들이랑 가고 싶으면 선임들이랑 가고 딱히 집합이랄 게 없어요. 그냥 이제 시간대 맞춰서 가서 먹어도 되고 솔직히 안 먹어도 되고 저희는 안 먹는다고 아무도 뭐라 안 하거든요. 혹시 여기서도 또 차이가 엄청나게 크네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PX 이거는 약간 PX 시설이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꿀조합 뭐 이런 것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BX라고 합니다. 공군은 기지라서 BX라고 부르는데 제가 있었던 곳 BX는 크기가 약간 동네 슈퍼마켓보다 좀 더 큰 정도? 좀 더 큰 정도였고 굉장히 뭐가 많았는데 뭐 당연히 화장품 이런 것도 팔고 저희는 각종 영양제도 엄청 많이 팔았고 홍삼 뭐 이런 것도 많았고 제 마사지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닭가슴살 그리고 군대 BX 특징이 아이스크림이 진짜 싸요. 얼마 정도? 제 기억에는 진짜 한 몇백 원? 콘 이런 것도 몇백 원이고 하겐다즈가 뭐 천 얼마? 맞아요. 1,500원? 네, 그 정도였던 것 같고 아이스크림은 진짜 많이 먹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좀 꿀조합은 저는 그걸 많이 먹었어요. 저희는 이제 플라스틱 용기 다이소에 가면 있는데 그게 전자레인지 돌릴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라면을 끓여 먹는. 저희는 그걸 들고 와서 거기다 봉지라면을 넣고 그냥 봉지라면을 끓여 먹어요. 뽀글이를 안 먹는. 네, 뽀글이를 안 먹어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좀 야식 먹는다면은 거기다 스팸을
그 조금 뭐라 해야지 캔에다가 이제 썰어요. 네. 그 뚜껑으로 썬 다음에 그거를 뚜껑 위에다가 스팸 올리면 또 전자레인지 돌리면 구워져요. 아, 스팸이 구워져요. 또 몇 개는 라면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조합으로 많이 먹었고 또 어떤 병사들은 막 그 전자레인지 용기로 파스타 해 먹더라고. 와. 알리오 올리오 막 해 먹더라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전자레인지를 알차게 네, 이용하는. 진짜. 그러면 육군은 또 어떤 시설과 어떤 꿀팁이 있는지. 아, 네. 저희도 대충 슈퍼마켓 하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일반 슈퍼마켓을 하나 갖다 놓은 거를 PX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뭐 딱히 거창한 건 없고 그냥 굉장히 싸다 정도. 가격은 아마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꿀 조합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그 약간 양식을 평소에 좀 즐겨 먹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 콕콕콕 스파게티 있잖아요. 아, 네. 네, 그거랑 그 오뚜기에서 나온 컵피자가 있어요.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커피자. 네, 오뚜기에서 나온 컵피자가 있는데 그거 두 개를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커피자와 콕콕콕 스파게티. 네네네네. 그리고 이건 꿀 조합까지는 아닌데 제가 군대에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 중 하나가 그 면사랑이라는 곳에서 나온 약간 까르보 우동 같은 게 있거든요. 크림 우동 같은 거. 네. 그 크림 우동이 진짜 맛있으니까 꼭 먹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군대 가시면 진짜 BX, PX에서 냉동식품을 진짜 많이 드실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많이 먹습니다. 치킨 종류만 해도 한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진짜 거기는 치킨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런 얘기만 들으면 그래도 행복하네요. 이제 다음으로 생활 전반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은데 우선 몇인 몇 실인가요? 막내 때도 6인 1실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하고 저는 6인 1실 살았어요. 계속 6인 1실 살았고 조금 여기보단 좀 더 넓은 느낌이었어요. 6인 1실이. 그리고 TV 당연히 있고요. TV 인터넷 TV라서 뭐 뮤직비디오 보고 싶으면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저희는 생활관에 태블릿이 반입이 됩니다. 공군의 가장 큰 장점. 그래서 태블릿으로 보통 그걸로 이제 인강을 보는 병사들이 많고 아니면은 그걸로 이제 유튜브 오프라인 저장해가지고 유튜브 보거나 그런 혹은 게임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휴대폰 사용? 네, 휴대폰은 저희 부대 기준 이것도 부대마다 약간 다르고 공군에는 이제 일과제 근무를 하는 친구도 있고 교대 근무를 하는 친구들인데 저 같은 일과제 기준으로는 이제 18시에 받습니다. 폰을. 18시에 받아서 21시 반에 냅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근데 또 이제 당직 사관님마다 다르긴 한데 뭐 다음날 쉬는 날이다 하면은 뭐 휴대폰을 더 주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육군은 어떤가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10인 1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방 하나에 10명이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동기제 생활관이냐? 그거는 아마 부대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는 들어갔을 때 선임들하고 같이 사용을 했고 나중에 이제 좀 짬이 찬다고 하죠. 시간이 지났을 때는 동기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행보관님이 너네 이렇게 해 하면 이제 그거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핸드폰은요 17시 반에 받아서 21시에 냈던 것 같아요. 저 이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갑자기 떠오른 게 휴대폰에서 네네. 군대 와이파이가 없어요. 아 맞아요. 그러면 셀룰러 데이터를 사용해야 돼요? 네. 네, 본인 휴대폰 데이터를 써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봐서 휴대폰 데이터를 조금 신경 쓰셔서 요금제를 아마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네, 좀 맞아요. 꿀팁이네요. 군대는 이게 보안 때문에 와이파이가 없어가지고 다 그걸 조금 몰라가지고 처음에 이제 막내 때 데이터 조금 있는 친구들이 그런 거 휴대폰 그냥 이제 벽돌 되는 친구들도 많았고. 맞아요. 핫스팟 못 켜게 맞아, 하기도 하고. 핫스팟도 키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좀 무제한 되는 데이터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비싼 요금제를 썼었는데 또 이제 군인 할인이 되거든요. 요금제가.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또 데이터 잘 되는 걸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육군에서 TV나 태블릿은 사용을 어떻게 하나요? 육군에도 당연히 TV는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인터넷 TV를 사용을 하는데 지니 TV 맞아요. 지니 TV. 저희도 그 지니 TV를 사용을 하는데 그걸로 마찬가지로 뭐 보고 싶은 뭐 뮤비나 아니면 영상 같은 것들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 종합 채널들 잘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보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태블릿은 저희는 반입이 절대 불가하고요. 차이가 있긴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뭐 1년 6개월, 1년 9개월 동안 군생활 하셨으니까 기억에 남는 게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군생활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먼저 말하면은 저는 일단 아무래도
저랑 같이 조교 일을 한 친구들은 TO가 한 12명, 11명이고 실제로 한 10명 정도 같이 일을 해요. 10명이서 선후임이 되는데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굉장히 적어요, 저희가. 그래서 서로 엄청 끈끈했는데 저희가 이게 다 같이 휴가를 나갈 수가 절대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누가 빠지면은 훈련병들 훈련을 못 도와주니까. 근데 다행히 한번 이제 연휴가 껴가지고 또 훈련병들이 없을 때 저희 전부가 다 같이 펜션을 놀러 갔어요. 휴가를 맞춰가지고. 펜션에 놀러 가서 다 같이 술도 먹고 그 와중에 또 족구를 하고 있고 거기서 군복 입고 휴가를 나가가지고 다 같이 군복 입은 상태로 뭐 체론복 입고 이제 술도 먹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노래방 기계가 있었는데 당연히 노래방 기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서 당연히 가요를 부르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갑자기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군가 메들리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나와서까지. 근데 이게 군가를 부르는데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저희끼리. 야. 그래서 조금 그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완전히 군며든 상태였다. 네네. 하하. 그럼 다음으로 이제 태안님께서. 아, 네. 저는 중대장님 허락을 받아서 그 전국 대학생 안보 토론 대회라는 걸 나간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 나가서 열심히 군 안보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자리니까 웬만하면은 일반 대학생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이제 군대에 가 있는 대학생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는 그런 대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랑 같이 육군으로 특히 전방부대로 간 이제 저희 과 동기들하고 이제 같이 팀을 이뤄서 참여를 했었는데 군대에서 개인 정비 시간에 짬을 좀 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운 좋게 결승전에 가게 됐어요. 오. 근데 그 결승전을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하더라고요. 와. 근데 평소에는 들어가 볼 수 없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전 또 그리고 군인으로서 들어갔으니까 되게 멋있는 거예요, 안에가. 그리고 평소에는 또 볼 수 없는 장성급 지휘관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하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중대장님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셨는데 그분 성함 물어보면서 아냐라고 거기 생도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막 안다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와. 기억에 남는 네, 기억이었어요. 되게 재밌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자기 부대 어필하는 시간 가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군부터 어필해 주시죠. 네. 육군이야말로 군대의 진정한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진짜 남자가 되고 싶다면 꼭 육군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육군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복무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짧은 복무기간 덕분에 3학기만 휴학을 하고 학교에 바로 복학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고 저도 그 덕분에 3학기 만에 복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 육군 가기 진짜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진행자분께서도 꼭 육군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군의 어필도 들어보고 네. 지원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군 지원 네. 어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군의 가장 큰 단점은 3개월이 길다는 것 같은데 그 단점을 상쇄할 만한 장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부대 내 저희 시설 보면은 제가 있던 부대 기준으로 맘스터치 있었고요. 맘스터치, 메아커피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집 있었고 파리바게트, 토스트 가게, 뭐 프라닭 있었고 뭐 돈가스 집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부대 시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기지를 지키는 게 임무니까 그런 시설이 좀 굉장히 좋고 휴가가 너무 많아요. 휴가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그냥 이제 진짜 거의 이제 보통 저희 찍턴이라고 부르거든요. 말년 휴가를 한 3개월? 그냥 밖에 거의 있으실 수 있어요. 3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무조건 6주에 한 번 휴가를 나가야 돼요. 저희는. 그게 외박을 무조건 써야 돼서 6주에 한 번씩 최소 6주에 한 번씩. 와. 근데 본인이 더 나오고 싶다. 그럼 3주에 한 번씩도 가능하고 사실 뭐 2주에 한 번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휴가도 조금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공군은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군대에 와서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자격증이나 뭐 전문직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퇴근 이후에 좀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장점인 것 같아서 좀 여러모로 생각해보시고 공군에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두 분과 함께 군대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떻게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군대에서 넘어가서 어떤 기숙사를 지원할지 고민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숙사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검색창 정보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